자, 안녕하십니까. 기계공작법. 이번 시간에는 4장 절삭가공에서 여섯 번째 절삭가공용 공작기계 중에 기어를 가공하는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어 가공에 앞서서 우리가 기어의 종류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스퍼 기어라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기어를 우리가 이제 스퍼 기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말로는 이제 평기어라고 하는데 한자식 표현으로는 평치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렇게 동그란 그 기어 형상에 이렇게 울퉁불퉁 이빨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기어를 우리가 스퍼 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컬 기어는 이러한 이빨이 자, 기어를 보시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빨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퍼 기어인데 이 헬리컬 기어는 이빨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수평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리컬 기어는 기어의 물림률을 높게 해서 우리가 진동을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어가 바로 헬리컬 기어인데 물론 이제 헬리컬 기어는 뭐 진동이 작다든가 물림률이 크기 때문에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든가 등등 스퍼 기어보다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 헬리컬 기어의 단점은 우리가 이제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어 자체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축방향으로의 추력이 이렇게 발생해서 옆으로 축방향으로 밀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블 헬리컬 기어라 그래서 반대에 이렇게 인물림으로 해서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주면 서로 이렇게 추력이 상쇄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블 헬리컬 기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스퍼 기어보다 우리가 헬리컬 기어는 좀 더 고급 사양의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빨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기어를 우리가 헬리컬 기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보시는 헬리컬 기어와 스퍼 기어는 우리가 두 축이 평행한 경우에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의 기어가 이 스퍼 기어와 헬리컬 기어인데 그에 비해서 베벨 기어는 우리가 두 축이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베벨 기어입니다. 그래서 베벨 기어는 직각으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게끔 이쪽이 주축이면 이쪽이 종동축으로 해서 우리가 직각으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기어 물림이 되어 있는 기어가 베벨 기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웜과 웜기어는 우리가 이제 종감속기 같이 감속기로 주로 사용되는 기어인데 자, 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나사 형태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웜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가 있어 가지고 나사가 이렇게 여러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웜기어 그러니까 기어의 이빨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웜기어가 엄청나게 많이 회전을 해야 나사가 기어가 한번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엄청난 감속을 시켜주는 이런 장치에 사용되는 게 웜과 웜기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이 있으면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기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형 공구에 의한 가공법이 있는데 자 총형 공구에 의한 가공법은 기어의 이와 같은 형상의 공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를 한 개씩 가공하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총형 공구에 의한 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어의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커터입니다. 이게 총형 밀링 커터인데 이 커터 날이 요 이빨 하나를 이렇게 계속 깎아가지고 이빨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가공법을 총형 공구에 의한 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두 번째는 창성법에 의한 가공법인데 창성법에 의한 가공법은 우리가 피니언 커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렉 커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차 형상의 공구인 피니언 커터 또는 넥 커터가 가공물과 맞물고 돌아가면서 축방향으로 왕복해서 이렇게 기어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가공법을 창성법에 의한 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기어를 가공하는 장비를 우리가 이제 호핑 머신이다, 호빙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수평형 호빙 머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어가 이렇게 있는데, 요 기어를 이렇게 깎는 이러한 장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기어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기어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소재가 여기에 있으면, 자 호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날이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깎아서 이 호브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요 그 기어의 이빨을 이렇게 깎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피니언 커터와 렉 커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어를 깎는 그러한 어, 그 장치인데, 여기에 보시면 기어 쉐이퍼라 그래서 우리가 피니언 커터, 이 피니언 커터가 이렇게 위아래로 왕복하면서 요 기어를 이렇게 깎는 겁니다. 이렇게 깎고 다 깎으면 또 회전시키고 그 다음 이빨을 깎고 이런 식으로 깎는 게 기어 쉐이퍼, 그러니까 기어 쉐이퍼로 이렇게 피니언 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는 방식이고, 렉 커터에 의한 기어 창성 과정을 보시면 이 렉이 우리가 이제 좌우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기어를 깎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다음 이빨을 깎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어를 깎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렉 커터에 의한 기어 창성 과정에서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베벨 기어라고 하는 거는 축방향으로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글리슨 베벨 기어 절삭기인데, 여기에 그 밑에 있는 이러한 식의 우리가 이제 직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의 기어를 우리가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에 나와 있는 게 글리슨 베벨 기어 절삭기이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기어를 깎는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번에 보시면 글리슨 하이포이드 기어 절삭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벨 기어를 보시면 닌 기어, 근데 큰 기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기어를 닌 기어라고 하고, 베벨 기어의 일종인데, 이제 두 베벨 기어의 사이즈가 다르면 큰 기어를 닌 기어, 작은 기어를 우리가 피니언 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 베벨 기어는 일반적으로 서로 동력을 직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차하지 않고 축을 더 밑으로 낮춰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가령 자동차의 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추진축이라고 하죠.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 자동차의 경우는 앞에 엔진이 있어서 앞에서 동력을 발생시키지만, 우리가 이제 차량의 종류에 보면 FF 방식이라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가 구동되는 방식이 있고, 앞에 엔진이 있는데 뒷바퀴가 구동돼야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차량이나 큰 차량들은 주로 이제 FR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FF 방식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고 FR 방식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이 좀 큰 스타일들은 FR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뒷바퀴까지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축이 이렇게 길게 지나가야 됩니다. 차체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밑에서 뒷바퀴 차축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그 이 차축이 높게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이제 실내 공간을 약간 잡아먹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축이 밑으로 깔리면 깔릴수록 실내를 덜 잡아먹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동 피니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중앙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실내 공간을 덜 잡아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구동 피니언을 우리가 이 축의 중앙 부분에서 밑으로 더 편심을 줘서 더 밑으로 낮출 수 있게끔 이 만들어진 이러한 기어를 우리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포이드 기어를 만들려면 일반적인 이런 베벨 기어보다 훨씬 더 그 기술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고가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러한 하이포이드 기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진축의 그 위치를 좀 더 낮춰서 실내 공간을 잡아먹는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하이포이드 기어를 만드는 이러한 절삭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보시면 글리슨 하이포이드 기어 절삭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이드 기어는 우리가 추진축을 더 이렇게 구동 피니언을 더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작법 4장 절삭 가공에서 7번째 절삭 가공용 공작 기계 중에 브로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로칭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브로칭은 우리가 일반적인 단면의 형상으로 우리가 구멍을 가공하거나 이렇게 홈을 가공하는 이러한 가공기를 우리가 브로칭 머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로칭 머신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 브로칭 머신의 장점은 일정하면서 복잡한 단면의 형상을 가공할 수가 있고 일 행정으로 가공이 완성되므로 가공 시간이 단축되고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 거치기가 양호하고 나선형 구멍의 가공이 쉽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절삭 저항이 나와 있는데 자, n이 동시에 절삭되는 날 수고 b는 절삭 폭, 그 다음에 a는 날당 절삭 깊이, 그 다음에 ks는 비절삭 저항, 그 다음에 k가 마찰을 고려한 개수인데 절삭 저항 구하는 식이 k 곱하기 ks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삭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치 가공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홈의 모양이 뭐 네모꼴인 경우도 있고 원형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키홈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면의 키홈을 가공한다든가 이제 스플라인 형태로 이렇게 홈을 가공한다든가 육각형, 그 다음에 장방형 가공, 그 다음에 양면 가공, 그 다음에 내면 기어 가공, 그 다음에 원형 가공, 그 다음에 헬리컬 홈 가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로칭 머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절삭 가공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